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저희 사건반장에 영상과 함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요.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나옵니다. 이 둘 모두 17살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성찰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성찰해? 보통 저렇게 때리면서 뭐 성찰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한데 이게 소장님 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성찰하라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가해자, 뭐 피해자 이번 싸움이 나기 전에 또 이 피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 험담을 하면서 싸움이 났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 피해 학생이 그 예전 친구 편을 들면서 이 가해 학생의 부모님 욕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이 때리면서 너 성찰해, 그러니까 반성해,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희귀한 얘기긴 하죠. 성찰해 이러면서 친구를 때린다는 게 뭐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는데 완전 일방적인 폭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외형상으로는 싸움이라고 시작이 됐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제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싸움의 발단이 된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도 그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는 게 정당화 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일단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사고로 다리에 철심받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싸움이 될 수가 없었겠죠. 1차 폭행 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몇 대 때리긴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이 됐고 좀 얼굴이 엄청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잘 못 걷는 것 같았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저 발길질하는 친구가 아까 왼손에 쥐고 있던 게 저는 둔기인가 했는데 피해자의 이 목발이었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 아니 부모님 험담 뭐 하면 당연히 화 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물론 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저렇게 무차별적 폭행하는 거는 그 일로 오히려 자기가 다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형태로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무차별적 폭행하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가해 학생이 뭐 소년원도 좀 갔다 오고 주위에서 좀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음주와 담배도 피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폭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학교 폭력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폭력 영상은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런 학폭 영상 저런 걸 보면은 그 같은 무리들이 그걸 찍으면서 킥킥대고 막 보통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어떻게 촬영이 된 겁니까? 네, 이게 제보자는요, 이 같은 무리는 전혀 아니었고 그날 그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뭐 누군가가 맞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봤다고 하고요. 갔더니 저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을 일단은 말렸는데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듣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증거라도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에 저렇게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왔겠죠? 네, 저 당시에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피해 학생이 경찰에게 가해 학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맞았는데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하고요. 근데 현재 또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지금 저 영상 자체가 악마의 편집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가해한 것처럼 그 부분만 나왔다 이렇게 취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KBS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저 상황에서 폭행이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쌍방 폭행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단 쌍방 폭행으로 둘 다 입건이 됐고 서로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쌍방 폭행으로만 죄가 의유로 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둘 다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 학생이 저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까지 입은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상해죄로 죄명이 바뀐다면 이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학폭 사건이 하나 더 불거져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해자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자, 승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 프로야구 선수가 17년 전에 폭행했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한울 씨 29세인데요.
2006년이죠.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를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가해 학생들과 더불어 비난하기 일쑤였고 또 하교한 뒤에도 자기를 따라와서 계속 폭행했고 그래서 결국 집으로밖에 도망할 수 없었다. 끝내 계속해서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프로 선수가 누구인지 이게 정말 진실인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년 전 학교 폭력 사실을 다시 끄집어냈다. 뭐가 됐든 본인 마음에는 그만큼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좀 오래전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박한우 씨 아직도 20대예요. 그러니까 29이니까 학교 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뭐 30대에도 40대에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박한우 씨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교 폭력을 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심신이 너무 힘들고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았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이 나 스스로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제라도 사과를 정식으로 받고 싶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처럼 뭐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당했던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금전적인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당사자가 공식적이고 진중하게 사과한다면 나는 깔끔하게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피해자 진술서를 저도 구해서 읽어봤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도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일단 신체에 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해자라고 지목됐던 학생들이 저 피해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항변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그게 뭐 다른 아이들 앞에서 본인이 바지를 벗어야 될 상황이니 이건 아동학대와 성추행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이거는 뭐 담임 선생님을 처벌해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뭐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이게 처벌의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지금 이 뭐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이 해당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공개해 버렸어요. 이 피해자가. 예. 자, 그 프로야구 선수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구단 측은요, 이 앞서 언론에 해당 선수에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속단하기 어렵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폭로에도 해당 선수랑 구단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박 씨는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겠다라면서 유튜브 채널까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